올해 1월에는 0.01로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 이제 8월까지 계속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전세 네. 가격이. 네. 0.7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추가 하락세가 이게 전세 가격이 이제 좀 더 그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한동안은 굉장히 그 상승을 했잖아요. 네. 매매가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전세가 비율이 크게 안 떨어졌던 것은 전세도 매매가 못지않게 상승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과거를 짚어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서울 40% 수준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최고 높았을 때는 16년으로 기억하는 한 75%까지도 갔었고요. 전국 전세가 비율이.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70% 있는 반면 서울은 한 54%, 5%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 2008년도, 10년도쯤에 40% 내외에 있던 것이 70 몇 %까지 올라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제 기억은 9년도, 10년도쯤에 첫 이게 시행이 됐는데 당연히 취지는 좋았죠. 전세 입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저리로 양질의 어떤 전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자금을 한 2억 정도 갖고 있으면 죽으나 사나 2억짜리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한 2억 더 빌려서 4억짜리 전세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죠. 때마침 금리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대다수가 됐고 사실상 이제 뭐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구할 때 내 돈 100%로 활용하신 분이 거의 없고 없죠. 네, 사실상 뭐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수요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격이 쭉 올라갔던 거고 또 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였기 때문에 전세가 그 전세 대출 비중이 거의 한 80%. 예, 뭐 2억짜리 그 주택을 전세 보증금을 구하는데 내 돈 4천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면에 전세 자금 대출로 인한 그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 대출 금리가 이제 굉장히 높아져 버리니까 이용을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하고 이제 전세를 구하지 않고 월세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월세는 모든 사람이 전세만 구했어요. 4천만 원에 1억 6천 대출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월세는 월세는 120, 130 되게 되면 전세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전세 자금 대출이 워낙에 저리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월세는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쭉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가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졌고 월세는 되게 싸네? 이러니까 다 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 가격은 대단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전환율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빨라고 네. 월세 거래량도 거의 우리 집계 이래 역대 최초로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몇 달 전에 한 50%, 51대 49 비율이었다가 거의 6대 4 비율까지 월세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시장에서 보더라도 예전에는 월세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공급하는 게 지금은 다들 월세 공급을 더 선호를 하고 또 월세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이렇게 되고 다만 이게 언제 다시 전환이 될 것이냐면은 금리가 이제 좀 멈추게 되고 월세가 쭉 올라가게 되게 되면 전세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다시 또 전세가 좀 주거비 측면에서 유리한 좀 더 저렴한 시점이 도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월세를 포기를 하고 전세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세 하락세가 좀 될 것을 같다. 그러면 제일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근데 결국은 아주 긴 프로세스를 놓고 보자면 월세는 언젠가는 다시 전세로 돌아서게 되고 전세로 돌아서게 됐을 때 전세가 다시 또 강세를 띄우게 되면서 이것이 매가로 연동돼서 매매가도 띄워주게 되는 이런 형태가 가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형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그때 되면 또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전세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몇 년 전에 그런 막 전세 물량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예. 제가 그거는 지금 아예 전제를 깔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신규 공급이 많다 그러면 전세로 수요가 확 쏠린다고 하더라도 받아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전세로 확 돌렸을 때는 지금 받아줄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로 돌아섰을 때 지금 월세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처럼 전세가도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매매가 눌려 있는 상태였지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밀려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공급은 지금 지금 공급이 왜 필요해 하시는 의견까지 나와요. 심지어 가격이 네. 떨어지게 있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언제 이게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급은 매년 꾸준하게 해놔서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